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5월 7일 넘어간 오늘 8일 아침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고용 쇼크에도 또 S&P 500이랑 다우산업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 다행히 올라오긴 했지만 좀 기술주들이 좀 헤지펀드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요거 같아요. 연준, 이 페더럴 리저브 그쵸? 시스템, 이런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융안전 보고서가 목요일날 발표가 됐죠. 반기에 한 번씩 발표를 되는데, 작년 11월에 발표됐었을 때랑 크게 좀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유독히 좀 눈에 보인 게 그 자산 가격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연준이 사실 지난달만 해도, 그리고 최근에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의 약간 겸손한 금리 인상 발언, 물론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이번 주에 좀 시끄러웠던 노이즈였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독립성을 재무부 장관이 해치지 않겠다고도 했고요. 그러면 재무부 장관과 달리 금리를 결정하는, 즉 R을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 기구인 연준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제롬 파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계속 입막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스탠스였는데 굳이 금융안전 보고서를 내면서 자산 가격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걱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좀 어제 시장과 함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입니다. 연준의 반기 금융안전 보고서, 이거 한국은행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따라했죠. 뭐 따라한 건데, 자, 가격이 여기 제가 수식어를 뺐는데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뭐 최근에 많이 올라, 올해도 많이 뭐 도치코인 이런 것들 많이 오르고 있잖아.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원자재, 그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열풍을 일었던 스펙, 그쵸? 인수와 합병, 그리고 스탁마켓. 이게 작년 스탁마켓은 사실 그렇게 큰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 5월에 나온 상반기 금융안전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에 포함해 스탁마켓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근데 if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 즉 투자 욕구가 떨어진다면,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 욕구가 떨어진다면 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투자 욕구라는 거는 지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아니면 다른 실물이든 뭐 설령 부동산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투자 욕구, 그게 떨어진다면,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놓으면서 일반인들이 사기 어렵게 됐잖아요. 투자 욕구가 떨어지게 되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 주식은 지금 어떻습니까? 유동성,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죠. SKIT, 그죠? SKIT 공모주 총약이 있었죠. 역대급으로 81조가 들어왔었죠. 공모 총약 자금이. 그러면서 예탁금도 뭐 거의 80조가 넘어가는 일도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 사실 투자 욕구가 지금 강하다 보니까 이 공모주 뭐 해서 따상이라도 하면, 한 주라도 받으면 몇만 원이라도 돈을 벌지 않냐, 몇십만 원 이렇게 벌지 않냐, 이런 시대의 환경이 결국 투자 욕구랑 투자 심리를 올린 거죠. 그 이면에는 다 아시겠지만 포모 현상도 분명히 발생했고요. 작년 코로나 이후에. 결국 이 모든 것이 가속화시킨 게 코비드 19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했지만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 심리,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올린 것이 이 코비드 19이라고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극과 극을, 세상을 더 벌어지게 했죠. 부와 빈혈력,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모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코비드 19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꿨다 또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면에 얼마 전까지 아까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즉 지금의 미국의 제로금리 0에서 0.25%죠. 연방준비위원회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얼마죠? 0.5%죠. 자,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현재 자산 가격은 정당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썼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옐런이 그죠? 어디 이제 나가서 그 금리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가 가열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제기하면서 금리가 당장 인상해야 된다 이런 발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나스닥이 이번 주 어려웠거든요. 나스닥이 잠깐 나스닥 보고 갈게요. 나스닥 제가 나스닥을 이렇게 보면은 이번 주 1주간 S&P 500 현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S&P 500 현황이고 나스닥을 구성을 크게 차지하는 기술주들 뭐 아마존, 애플, 구글, 테슬라 뭐 많이 떨어졌어요. 이 네모 사각형 크기가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시죠? 이게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컨슈머, 시클리컬 이쪽이 큽니다. 반도체, 세미컨덕터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AMD도 빠졌고 3%나. 이번 주에 좋았던 건 뭐죠? 모더나랑 화이자 이런 제약업체들이 백신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그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화이자도 좋았고 그죠? 뭐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머크, 뭐 바이오 쪽 헬스케어 빨간색이 안 보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 헬스케어 쪽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죠. 시클릭과 관련주는 아닙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컸었어요. 근데 이 기술주들은 왜 빠졌을까요? 헬스케어는 안 빠지고. 그게 옐런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옐런이 R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금융안전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 그렇게 시장을 좀 약간 센티를 안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그래서 이번 주 좀 걱정이 됐었는데 마침 코스피 코스닥은 어린이날 지나고 양일간 잘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뭔가요? 금융투자의 차익 거래가 금요일날 많이 들었습니다. 3천억이 넘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기관 매수가 코스피 3200선을 접근했는데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이번 주 월요일날 시작한 공매도 4거래일 차 들어섰는데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공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거의 3200선 다시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1030에서 뭐 900 거의 4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970포인트 가까이 언저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그러면 그 몰렸던 종목들을 보면 단기 급등했던 종목 이게 실적과 상관없이 단기 급등했던 종목은 일단 공매도 비중이 이번 주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 그냥 단순히 올랐던 테마주들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적 좋다는 경기 좋아서 계속 올라가는 이번 주에 계속 신고가를 만드는 HMM 이 옛날에 현대창선이죠. 운수창고 업종 이쪽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일단 포지션 잡은 세력들이 일단은 진 거죠. 시세에선 단기적으로. 자, 근데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 컨센이 100만이었어요. 100만. 고용이 100만이 늘어나는 게 컨센이었는데 뭐 27만 건인가요? 그 정도밖에 거의 4분의 1 토막 쇼크였습니다. 장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경제지표가 안 좋아졌고 야 고용이 좋아서 경기 회복된다고 하면서 실업률도 이번에 6% 언더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상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6% 지난달 6.1%였죠? 이거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야 근데 S&P가 500이 최고치야. 왜 그렇죠? 왜? 다 아시겠지만 기사를 뭐 보죠. 악재가 호재로 결국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예상을 크게 하야하는 일자리 지표 이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했고
노동시장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는 분석. 결국에는 연준이 파월 의장이 계속 말한 게 뭐 빈민가를 방문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한 파월의 입장에서는 고용은 아직 멀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모르다 단기적으로 올라도 막 그 10년물 금리가 1.7 넘어가서 기술주들을 성장주들 좀 다칠 때도 조정 받을 때도 일시적일 거다. 우리는 AIT 평균 물가 목표자 하고 있고 크게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장이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좀 내려볼까요? 제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사를 직접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이거 거리두기 하고 있네. 미국도. 어쨌든 실업률은 6%에서 6.1%. 그죠? 그리고 신규 일자리 26만 6천 개. 시장 전망치는 100만 개였어요. 그죠? 일자리에 대해서 큰 의미 없다. 일시적 상한일부. 이런 또 주장도 반대로 있다고 합니다. 왜? 강력한 회복세는 진행 중.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는데 계절 조정이 잠재적인 우려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확정 고용 지표 나오는 거랑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어쨌든 시장에서 어제 금요일 우리 시장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주일간 S&P 500 맵을 보여드렸는데 이건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지금 밤사이 자는 동안 일어나 거의 다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IBM 뭐 이런 쪽 조금 빠진 거 말고는 아마존 조금 일부 빠진 거 말고 기술주도 다 좋았고 헬스케어 좋았고 뭐 에너지 업종, 인더스트리얼, 그죠? 산업재, 금융주 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한국 시장은 또 나쁘지 않게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HTS로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변동성 지수 빅스에 대한 코스피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어떻게 올라갔죠? 장이 조정받으면서 반대로 확실히 움직였죠. 그래서 공매도가 시작하면서 걱정됐던 코스피 지수가 충분히 반등에 나섰고요. 코스닥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라기보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다행히 120에서 밑꼬리 달고 올라와서 V자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쌍바닥을 다음 주에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수급적으로 보면 금융투자 3천억 이거 차익거래거든요. 이게 왜 생겼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서 베이시스가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가 좋아지면서 벌어지면서 금융투자의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기관 매수가 거의 다 그게 잡힌 거고 코스피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시장 매핑 보면은 거의 다 올랐죠. 어제 강했던 건 뭐였죠? 그저께 시클리컬이었으면은 목요일날 그죠? 어제는 의약품 성장주도 올랐네. 음식료, 소비재, 건설업, 정부의 부양책, 전기가스 유틸리티, 방어주, 뭐 섬유회복, 실적에 대한 한삼도 실적 엄청 좋게 발표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소비 회복에 대한 것들과 의약품이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0.58% 올랐고 거래대금 15조. 근데 코스닥은 올랐는데 거래대금이 여전히 10조 미만입니다. 그래서 심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개인만 계속 샀고요. 연기금이 최근에 코스닥 계속 사고 있었는데 어제는 팔았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업종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유통이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건설이 많이 올랐고 건설은 정부에 대한 부양책 의지가 확고하게 나면서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잠깐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바이오죠. 헬스케어. 그렇죠? 셀트리온 3인방 공매도에 이번 주 주초반 힘들었는데 반등에 나섰고 삼성바이오도 2.68% 그리고 삼성전기 2.8% 전자가 빠졌어요. 전자가 빠지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고 그죠? 이 시클리컬 이 건설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은석유는 실적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계속 신고가를 내다가 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 금은석유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계속 나와요. 일단 가격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일단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이니까 일단 파는 겁니다. 일단 공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팔다기보다 현물을 팔다기보다 현물 들고 있고 공매도도 같이 치는 거죠. 그게 전략이니까.
그리고 헤지 펀드들의 농숏 전략 이런 거에서 당연히 내 포지션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 쪽 다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는 썩 좋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어제 실리콘웍스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좋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야, 신고가에서 또 추천하냐? 뭐 제가 말하는 건 추천보다는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 거고, LCD 뿐만 아니라 LCD 패널 가격, 이게 단순히 코로나에 대한 리스토킹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쪽이 OLED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약간 삼성 쪽으로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현재 상황과 맞물려서 이 실리콘웍스가 뭐 하는 회사죠? 네? 다 아시죠?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뭐 이런 쪽에도 연관이 있고, 이게 지금 DDI라고 해서 지금 쇼티지입니다. 쇼티지. 그죠? 그래서 정말로 실적이 타고 견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7천억입니다. 얼마 전에 1조 2천억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5천억이 올랐습니다. 계속 고고싱 할 거라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TCK가 계속 소송 관련 이슈 이후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공매도 가열 종목이에요. 얘도 그죠? 어제 공매도 가열 종목이었고, 이게 단기적으로 얘도 정말 좋은 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소송건이 매출이나 이익을 많이 훼손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해서 장기전으로 갈 텐데,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공매도에 타켓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지금 60일선 이하로 빠졌는데 충분히 사볼만 하지 않을까. 121선 밑에 만약에 온다면 가감하게 매수해도 되는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주 중에 세트라가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하나 시스템이 실적 발표했는데 정작 실적 발표한 회사는 떨어졌고, 뭐 요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선이 그죠? 몇 번의 폭발 이후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센티적으로 반도체 패키지 TSE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를 냈습니다. 특징주도 위주로 지금 보시죠. 신고가는 아닌데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죠? 반도체가 이번 주에 좀 안 좋았어요. 반도체가 안 좋았고, 헬스케어 전반전이 안 좋았다가 후반전이 좋았고, 그죠? 이쪽 게임주들도 엔터주들 이번 주 전반 안 좋다고 후반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들에 대한 지금 기대감 상당히 보복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행 관련주들, 뭐 알래스카나 뉴욕주는 백신을 뭐 관광으로 가면은 자가격리 없이 또 그런 관광 패키지에서 백신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그게 결국 부자들만의 또 얘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종목들은 따로 살펴보지 않을게요. 이제부터 제가 업종보다는 어떤 특징주, 그리고 앞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 요거 얘기 안 드려요. SKC 동박 이쪽도 정말 앞으로 눈여겨 지켜보셔야 됩니다. 거래정지 한번 당했었다가 SK 단일 이슈로 거래정지 풀린 다음이 사실 매수 기회였는데, 그죠? 충분히 사이클상 동박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좀 봤고요. 오늘 컨텐츠는 별 내용이 없나요? 어쨌든 제가 밤사이 어떤 이슈들이 적용을 했고, 어제 시장이 어땠다, 이런 요약을 좀 했고요. 앞으로 제가 종목들을 좀 심층적으로 HTS 보면서 특징주 위주로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에 대한 고민도 뭐 다 커뮤니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미국의 고용이 안 좋았다는 게 오히려 최근에 연준의 그 반기 경제 금융 보고서에서 나왔던 자산 가격에 대한 뭐 이런 것들, 그게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고용이 막아준 게 아닌가, 좀 위로가 되고요. 근데 단 하나, 시장은 저는 올해 내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그 투자 심리가 꺾인다면
진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빠지면 받치는 것도 분명히 한 역할을 매우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동성이 빠진다는 건 투자 심리가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체크하겠지만 여러분도 항시 좀 올해는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는 좀 계속 잘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